자, 복합관계 대명사와 복합관계 부사는 편형이나 토익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비율적으로 비중을 뒀을 때 빈도로 따졌을 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편형에서는 좀 더 자주 나올 수는 있고 근데 토익에서는 가끔 뭐 선택지에서 볼 수 있는 정도, A, B, C, D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인데 근데 모르면은 나왔을 때 못 풀겠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되게 뭔가 어렵게 보여질 겁니다. 되게 굉장히 막 어려운 개념이고 이름도 뭐 복합관계 대명사. 얘도 뭐 whoever, whichever, whatever 해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건데 제 설명을 초반에 한 10분만 좀 잘 들으시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잘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복합관계 대명사는 일단 옆에 이렇게 쓸게요. 선행사 없음. 일단 선행사는 없습니다. 얘네 앞에 whoever, whichever, whatever 앞에 선행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 요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관계대명사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 나와요. 왜냐면 그 관계대명사 자체가 우리에게 괄호치는 관계대명사 절 내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주격, 목적격이죠. 맞죠? 그럼 얘를 빼봐. 그럼 뒤에 나머지는 당연히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형태의 절이 나오겠지. 맞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죠? 주어나 목적어가 완전히 다 있어야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어야지만 완전한 건데 그 주어 또는 목적어를 담당하는 관계대명사를 빼놓고 보면은 그럼 주어나 목적어가 사라진 거잖아. 그럼 불완전하죠?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맞죠? 그래서 흔히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뒤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복합관계대명사도 되게 이상하게 생겼고 이름도 어렵지만 얘도 어쨌거나 일단은 관계대명사야. 대명사.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복합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뒤에도 똑같이 불완전한 절이 나와요. 즉, 이 불완전한 절이라는 말은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음. 그게 어려운 개념 아니죠? 맞죠? 왜? 이 복합관계 대명사 자체가 주어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얘를 빼버리면 이 뒤에는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는 상태. 그럼 얘가 없으니까 불완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복합관계 대명사와 이 불완전한 절을 합쳐서 대단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절이냐면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걸 하나의 덩어리책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뒤에 뒤따라 나오는 불완전한 절까지 합쳐서. 맞죠? 우리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관계대명사 절은 일반적으로 선행사가 존재할 때는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했었고 관계대명사 왓절 같은 경우는 명사절이었고 맞죠? 근데 얘는 좀 독특한데 얘는요 명사절이 될 수도 있고 즉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부사절 즉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명사절이 뭐야? 절이 명사 자리에 들어간 것. 즉, 이 복합관계 대명사절, 이 덩어리가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이 덩어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절이. 그럼 명사절이지. 맞죠? 그리고 이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란 덩어리가 이미 완전한 절, 즉, 주절, 이외에 또 하나의 위치, 즉 부사 위치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형태만 일단 한번 볼게요. 해석하지 말고 자 하나만 좀 보면은 지금 whoever
comes here. 그 다음 will be treated. 수동태 동사가 나왔는데 그럼 얘는 주어 자리에 whoever comes here이 나왔죠. 주어 자리에 절이 들어갔어. 그럼 무슨 절? 명사절. 즉 이때 이 whoever로 시작하는 복합관계 대명사절은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명사절이 되는 거지. 맞죠? 예문으로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자, 끊어볼게요. Say hello to the person. 자, 이게 주절이야. 명령문이죠. Say hello to the person. 그 사람에게 인사해라. 이게 지금 완전한 절이죠. 맞죠? 그 외에 앞뒤에 이제 콤마를 찍고 이 whoever comes라는 복합관계 대명사절이 나와 있어. 이미 완전한 주절이 있고 그 외의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부사자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부사 자리에 절이 들어갔네. 그럼 무슨 절? 부사절. 오케이? 그래서 위에는 복합관계 대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절이 된 거고 얘는 완전한 주절이 있고 그 앞뒤 이외의 자리에 맞죠? 존재하기 때문에 부사자리다. 그래서 부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복합관계 대명사는 일단 선행사는 당연히 없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나와요. 불완전한 절이란 걸 한번 보면은 그러면 여기 whoever 빼면 comes here 주어 없죠? 얘만 보면 검정색 맞죠?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뒤따라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이 절을 우리가 이 덩어리를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라는 어려운 이름을 붙이는데 얘는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로 쓰일 수도 있다. 즉 명사절이 될 수도 있고 부사절이 될 수도 있더라. 여기까지 하면 한 70% 한 거예요.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거 한 70%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다야. 근데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지. 그래도 여러분들 독해할 때 이게 분명히 나올 텐데 한 번 쓰면 계속 나올 텐데 해석을 못해. 뭔가 느낌적인 느낌은 아닌데 해석을 못해. 그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복합관계 대명사절이 명사절로 쓰이면 뭐뭐든지라고 해석하면 돼요. 명사절로 쓰이면 뭐뭐든지. 근데 이때는 이 의문사로서의 의미를 살려주면 되거든요. whichever는 whoever는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돼요. whichever는 어느 것이든지, whatever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따 제가 예문 보면서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리고 부사절로 쓰일 때는 이 앞에 양보 부사절, 양보라는 말을 써주세요. 여러분 영어에서 양보라는 말을 좀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 양보는 어떤 거냐면 딱 두 개야. 뭐뭐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되는 게 양보예요. 오케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혹은 뭐뭐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게 영어에서는 양보라는 개념이야. 그죠? 따라서 얘는 무슨 부사절이에요? 양보의 부사절로 쓰인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뭐뭐 하더라도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하더라도. 그러면 whoever 같은 경우는 누가 뭐뭐 하더라도, whichever는 어느 것이 뭐뭐 하더라도, whatever는 무엇이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간단해요. 연습만 조금 해보면 돼.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 밑줄을 좀 칠게요. 이 복합관계 대명사가 양보의 부사절로 쓰이면 얘네들이 뭘로 바뀌냐? whoever는 no matter who, whichever는 no matter which, whatever는 no matter what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no matter what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맞죠? 이건 약간 구어체에서 이렇게 더 많이 쓰이거든요. no matter what you do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이 whoever, whichever, whatever는 양보의 부사절로 쓰일 때는 각각 이렇게 고쳐서 쓰는 경우가 꽤 덜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몰라도 돼. 이건 굳이 몰라도 되는데 쟤는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적용시켜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whoever부터 한번 보면은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죠. Whoever comes here. 자, 이 복합관계 대명사절은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명사절이고, 맞죠? 명사절이니까 해석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 오는 누구든지, 여기에 오는 누구든지 will be treated well. 잘 대접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그걸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오케이? 해석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완전한 절, 주절이 있고 그 외의 자리에 지금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 왔으니까 부사절이야. 그럼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더라도. who니까 누가 뭐뭐 하더라도. 그러면 whoever comes. 누가 오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맞죠? 누가 오더라도. 여기 적혀있네. 그지? 그리고 이것은 no matter who comes, no matter who로 바꿔 쓸 수가 있더라. Say hello to the person.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한테 인사해. 보통 알바생한테 말하는 그런 명령문이죠. 그렇죠? 자, 이제 whichever 한번 볼게요. 자, you can take whichever you want here. 목적어 자리에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 왔네요. 맞죠? 목적어 자리에 절이 왔어. 그럼 목적어 절. 조금 더 크게 말하면 명사절. 맞죠? 명사 자리에 절이 왔으니까 이 복합관계 대명사 whichever로 시작하는 저 절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든지. 맞죠? 뭐뭐든지. 자, 해석해보면 you can 너 가져갈 수 있어. 취할 수 있어. 뭐를? whichever you want here. 자, 여러분들 이거 좀 팁은 뭐냐면 항상 주어부터 잡아서 해석하세요. 너가 원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여기에서. 알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괄호를 치든 표시를 해놓고 주어부터 잡아서 주어부터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좀 해석이 깔끔하게 돼요. 그래서 너는 가져갈 수 있어. whichever you want here. 네가 원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여기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완전한 절. You won't regret it. 삼형식에 완전한 주절이 존재하고요. 그 외에 자리에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 왔으니까 얘는 부사절이네. 그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더라도. 그럼 이것도 주어부터 잡아서 해석하면 돼요. 얘는 목적어네요.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안에서. 맞죠?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해석을 깔끔하게 하려면 너가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쵸? 얘가 목적격이라는 건 충분히 이제 알 수 있겠지. 맞죠? 그러면 너가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이거는 no matter which you choose로 고쳐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whatever 한번 볼게요. 자, the baby tried to touch. 자, 동사. 사실은 얘가 투부정사가 목적어고 이 whatever he saw는 뭐냐면 to touch라는 이 투부정사,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죠. 맞죠? 어쨌거나 준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잖아. 우리 그거 다 배웠었지. 맞죠? 그래서 어쨌거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시면 명사절입니다. 그죠? 그럼 해석하면 돼. 자, 아기는 만지려고 노력한데 뭐 whatever he saw 주어부터 해석해요. 그가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맞습니까? 그가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뭐든지로 해석을 하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이 복합관계 대명사절을 나름대로 구분을 해놓고 얘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만 구분을 한다라면 해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죠? 요런 개념. 그다음 밑에 자 주절이 나와 있고요. 주절 이외에 앞자리에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 있으니까 얘는 무슨 절? 부사절. 맞죠? 해석은 뭐뭐 하더라도 whatever he tried. 그가 무엇을 시도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되겠지. 뭐뭐 하더라도. 그가 주어부터 해석하는 거야. 그가 무엇을 시도하더라도 it made his parents excited. 그것은 이제 부모를 신나게 만들 것이다. 신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때 whatever는 no matter what 주로 바꿔 쓸 수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다 끝났어요. 복합관계 대명사는 끝났어. 더 할 게 없어. 그런데 복합관계 형용사라는 개념, 이거는 토익에서 시험이 종종 나오는 편이에요. 오히려 복합관계 대명사 쉬워서 안 나오는데 얘는 좀 나와. 근데 이것도 쉬워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예문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앞을 보십시오. 자, 여기 북이 있는데 이거 지워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목적어 자리 you can read,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복합관계 대명사절, 제가 북을 지웠으니까 맞죠? 왔으니까 명사절을 그럼 뭐뭐든지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면 너는 읽을 수 있어. whichever you want, 너가 원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맞나요? 근데 그 어느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북을 붙였어. 그럼 어떻게 되냐? 너가 원하는 어떤 책이든지, 어느 책이든지 그 책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해석에. 그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맞죠? 밑에도 볼게요. 자, 얘는 지금 부사절인데, 자, 이것도 클로스를 제가 지워볼게요. 클로스를 지우면, 여러분 이거 읽을 때 클로시스 아닙니다. 클로스. 토익은 발음이 중요해요. 클로스라고 읽어요. 자, 없다 칠게요.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되겠지. 네가 무엇을 입더라도 이렇게 되겠지. 너가 무엇을 입더라도. 자, 근데 여기에 클로스, 옷이라는 이 명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 너가 무슨 옷을 입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크게 어렵지 않죠? 맞죠? 즉 결론 whichever와 whatever 뒤에는 명사가 붙을 수가 있다. 이게 끝. 오케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어느 책이든지, 무슨 옷이더라도, 무슨 옷을 입더라도 이렇게. 그래서 뒤에 명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형용사의 성질을 띈다라고 해서 이름이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바뀌어질 뿐이에요. 근데 복합관계 형용사라는 이런 개념을 새로 배운다라기보다는 whichever와 whatever 뒤에는 명사가 붙어 나올 수 있구나. 없을 수도 있고 명사가 붙어 나올 수도 있고. 명사가 붙어 나온다라면 이거를 우리가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부르자 라는 취지. 오케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맞죠? 괜히 용어에 쫄지 마세요. 영어 문법은 용어가 막 쏟아지고 그다음에 뭐 되게 어려워 보이죠. 복합관계 형용사 되게 딱딱해 보이고 맞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단계별로 잘 따라와서 이해를 하신다라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연습하고 숙지하고 외우는 게 이제 여러분들 몫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관계 형용사라는 개념까지. 그 다음에 자 whoever가요. 이게 뭐냐면 whoever가 이렇게 자 복합관계 대명사 내에서 요 안에서만 보면 이거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맞죠? 그럼 얘는 목적격이라고 굳이 부를 수 있겠지. 그럼 이때도 who나 whom처럼 whoever, whomever, whoever로 뭐 둘 다 써도 돼 라는 똑같은 개념. 맞죠? 요게 다예요. 이것도 밑에 보면은 뭐 여기 주어 동사 누가 봐도 목적어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목적격이니까 whoever 써도 되고 whomever 써도 되더라. 근데 만약 주어로 쓰이면 whoever만 써야겠지. 됐죠? 이게 복합관계 대명사의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할게요. 알겠죠? 자, 요 내용 그대로 머리에 넣어놓고 복합관계 부사로 넘어가 볼게요. 자, 빠르게 정리할게요. 얘도 선행사가 없고요. 당연히. 그리고 복합관계 부사 뒤에는요. 관계 부사 뒤에는 얘는 이래나 저래나 부사거든. 그래서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요. 부사가 빠져봐야 절의 형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맞죠? 그럼 이 복합관계 부사 플러스 완전한 절을 뭐라고 하냐? 복합관계 부사절이라는 대단히 어려운 이름의 명칭이 생겨요. 근데 얘는요,
얘는 각각 자, when, where, how만 있거든요. when, where, how. 그럼 when은 시간, where는 장소, how는 방법을 나타내겠지. 그죠? 그래서 각각 시간, 장소, 방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당연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복합관계 대명사절이 부사절로 되면은 뭐였어? 양보의 부사절이었죠. 얘네들도 복합관계 부사절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양보의 부사절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명사절은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쓰이는 경우도 좀 있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부사절만 가능하더라. 오케이? 부사절만 가능하더라 라는 내용인데,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예문으로 볼게요. 이 참 모호한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3형식 문장 그 뒤에 복합관계 부사절이 왔죠. 어쨌든 복합관계 부사절은 무조건 부사절이에요. 아시겠죠? 얘는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것도 정리 안 했고요. 이거부터 볼게요. 자, 표로 보세요. 복합관계 부사절이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쓸 때는요, 해석이 뭐뭐든지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양보의 부사절로 쓸 때는 아까 뭐였어? 뭐뭐 하더라도 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유사하죠. 복합관계 대명사랑. 차이점은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 부사절인데 얘는 둘 다 부사절, 부사절이에요. 근데 종류가 다른 부사절인 거지. 시간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장소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방법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오케이. 자, 그렇게 봤는데 그럼 볼게요. You can visit me whenever you like. 너는 나 방문해도 돼. Whenever you like. 네가 좋을 때는 언제든지. 맞죠? 이렇게 해석되죠? 자, 밑에는요. 이거 볼게요. Whenever I call him. 물론 얘도 부사절이야. 네, he answers my phone call. 자,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더 좋냐면 내가 그에게 언제 전화하더라도 그는 내 전화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러면 굳이 따지면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얘는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쓰나 문법적인 어떤 위치는 똑같아. 물론 쌤 뒤에 쓰면 시간이고 앞에 쓰면 양보해. 이거 아니에요. 둘 다 앞뒤 아무 데나 써도 되는데 그냥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되게 어렵죠? 맞죠? 근데 일단은 다 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wherever 보겠습니다. 자, we can have lunch. 우리는 점심 먹을 수 있어. Wherever you like. 너가 좋아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뭐뭐든지, 어디에서든지, 너가 좋아하는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겠죠. 뭐뭐든지. 맞습니까? 자, 근데 밑에 wherever I go.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내 강아지는 날 따라온다. 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얘는 양보의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whenever, wherever를 받고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고 뭐뭐든지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보고 이 둘 중에 뭐가 더 어울리는지를 봐야 돼.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시험 문제로는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건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요 뭐뭐든지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면 사실 할 말이 없어. 언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론 whenever, wherever를 두고 야 이거는 시간의 부사절의 의미니 양보의 부사절의 의미니 야 이거는 장소의 부사절의 의미니 양보의 부사절의 의미니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냥 여러분들은 whenever, wherever는 부사절을 이끈다
끝.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복합관계 부사절이면서 부사절을 이끈다. 그게 근데 해석이 뭐뭐든지라고 해석될 때도 있고 뭐뭐 하더라도 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더라. 요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면 그냥 의미적으로 무언가를 물어보지 이 두 개를 각각을 구분해라 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장수인지 양분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알죠?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모르겠으면 그냥 뭐 그렇구나 넘어가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야.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알겠죠? 그러면 자 복합관계 부사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이 however가 가장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요놈 no matter how 즉 복합관계 부사절 however가 양보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형태부터 달라. 형태부터. 자, however가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쓸 때는요.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쓸 때 이렇게 돼. 그냥 however 뒤에 바로 그냥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 혹은 어떤 식으로 뭐뭐 하든지 어떻게 뭐뭐 하든지 하면 어떤 식으로 뭐뭐 하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떻게 하든지 결과는 똑같아 이런 의미로 보통 많이 쓰이겠지. 맞죠? 근데 no matter how 즉 however가 양보의 부사절로 쓰일 때는요. 얘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얘는요. however 뒤에 반드시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고 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일단 형태부터 다르죠. however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그리고 해석도 중요해요. 얘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혹은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와요. 굳이 복합관계 부사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라면.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밑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however 뒤에 주어 동사가 바로 나왔죠. 맞죠?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뭐뭐 하든지 어떻게 뭐뭐 하든지 이렇게 돼.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좋아하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맞나요? 그죠? 자, 반면에 자 여기 long에다가 동그라미. 얘는 지금 long이 여기서는 부사거든요. 길게. long은 형용사 부사의 형태가 같습니다. 옛날에 한 학생이 쌤 long이라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되게 당황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없어요. long은 형용사 부사형이 같습니다. long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자 부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지. 그죠? 그러면 얘는 무슨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해석은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 however long it takes. 여기서 it은 이제 그냥 비인칭 주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이거를 no matter how long it takes. no matter how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however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양보의 부사절로서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는 의미로 쓰인다. 여기에 형용사나 부사가 반드시 쓰여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쓰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또 나와있죠. 양보의 의미를 가진 however 절의 어수는 however 뒤에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더라. 그래서 however much it cost. 이 어순도 중요합니다. 어순이 바뀌면 안 돼요. 알죠? 그래서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렇게 해석될 거고 however hard I worked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을지라도 했었을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까지가 복합관계 부사를 설명을 한 거고 이로써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설명이 끝나요. 이 이상의 설명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편령하는 학생들은 뭐 유사관계대명사 이런 것도 배울 건데 그건 그냥 뭐 한 10분이면 배워요. 그거 말고는 다 배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